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가게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금융거래를 통한 여윳돈 규모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주택 매매 계약이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해 설립한 중국 공장이 지난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송다함입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저희와 함께 하실 텐데요. 일단 전화 열어뒀습니다. 02-2000-4890으로 전화 주셔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갖고 계신 고민이나 궁금증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고요. 부동산과 관련한 이외의 이야기도 모두 좋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부터 전해드릴게요. 현장 탐사로 시작합니다. 삼원지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서울시 인구 1000만 시대가 마감되면서 고양시 덕양구에서 떠오른 신주거타운 4곳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삼원지향.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또 해당 지역의 상황과 전망까지 오늘 현장 탐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원지향 중 삼송지구는요, 4곳 중 가구 수가 가장 큰 곳입니다. 22,000여 가구 규모로 들어서면서 마무리 분양이 한창인데요. 다소 위축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달 초에 분양한 삼송 아이파크 3차가 조기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원흥지구는요, 모두 9,000여 가구로 조성되는 곳인데요. 삼송로를 통해 삼송지구와 직결되는 것으로 삼송원흥지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5년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들이 올해 첫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지축지구는요, 8,600여 가구로 조성 중인데요. 올해 5월쯤 첫 분양 일정이 잡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3호선 구파발역과 한정거장 거리로 범서울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만큼 분양가 또한 삼원지향 중 가장 높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안팎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향동지구는요, 7,9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상암 DMC와 가까워 분양 성적이 좋은 곳입니다. 지난해 분양한 고양 향동 리슈빌은 계약 8일 만에 완판됐고요. 고양 향동 호반 베르디움은 청약 경쟁률 24대 1로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신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삼원지향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는 과연 이들 지역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RS의 부동산 자산관리 황현정 연구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시 덕양구에 형성된 4곳의 택지지구, 이른바 삼원지향이 부쩍 많이 회자되는 요즘입니다. 실제 이들 지역의 시장 분위기 어떠한가요?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양시 덕양구에 자리 잡은 삼송, 원흥, 지축 향동지구가 수도권 서부권의 신주거 타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양 삼성지구 내 삼송 2차 아이파크의 경우 2013년 분양가가 3억 9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고양 원흥 호반 베르디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3억 8,62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2천만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호재들의 영향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일산 신도시와 은평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대형 쇼핑 시설인 신세계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과 글로벌 가구 쇼핑센터 이케아 2호점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킹텍스와 삼성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도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강남으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렇듯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인 만큼 막바지 분양이 한창인 삼성지구부터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축지구, 그리고 지난해 분양 흥행을 맛보고 후속 분양을 준비 중인 향동지구까지 인근에 있는 지역 노후 지역에서 거주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수요층으로는 일산 신도시 노후 단지 거주자와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꼽히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조사한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수도권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시, 군, 구 단위를 기준으로 서울 은평구에서 고양시 덕양구로 이동한 인구가 11,74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 배후 수요가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113 대책에 따른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실거주가 풍부해서 북박이 이용객이 탄탄한 만큼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한 그런 곳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삼송, 원흥, 지축, 향동지구의 부동산 시장, 대형 개발 호재와 신규 아파트로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많습니다. 주택과 상가 시장의 특징도 짚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S의 부동산 자산관리 황현정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부동산 뉴스 전해드립니다. 워낙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31일에 발표한 2017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19%로 1월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7월 2.66%에서 8월 2.7%로 오른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2월 수치는 2015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가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금융거래를 통한 여윳돈 규모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거래를 통한 순자금 운용은 70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순자금 운용 규모가 감소한 것은 가계의 금융자산에 비해 금융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가계의 금융거래를 통한 여윳돈이 크게 감소한 것은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미국 주택 매매 계약이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2월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112.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5.5% 오른 것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2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한 달 전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해 설립한 중국 공장이 지난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측 지분이 더 많은 공장이라며 사드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를 완성하던 중국 공장이 지난 1월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중국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셀을 수입해 전기차 배터리 완성품을 만들어 온 베스크 테크놀로지 공장으로 지난 2013년 말 중국 기업들과 SK이노베이션이 합작 설립한 공장입니다. 중국 베스크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지분 60%를 가진 북경기차, 북경전공 등 협력 파트너들의 전략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사드와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산 공장에서 북경기차 공급에 사용했던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은 다른 거래처 공급을 위해 가동 중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과 향후 증설 라인 운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중국 현지의 협력 파트너들과 배터리 팩 생산뿐 아니라 셀 생산을 위한 합작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데일리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RSF 부동산 자산관리 조민기 전문위원, R&DS 부동산 자산관리 차현신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민기 전문가부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3월의 이제 마지막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틀 지나면 4월 달이 오는데 여러 가지 날씨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저희 그 방송 시청 좀 많이 하시면서 조언 들으시면서 슬기로운 이 투자처를 좀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봄철이라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신 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생방송 부동산 통해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차현신 전문가도 잘 지내셨죠?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의 일교차가 너무나 극심하고 심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너무나 감기에 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에 좀 유념하시고요.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유익한 도움 말씀 기대해 보겠고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속 시원한 무료 상담 대기 중이니까요. 언제든지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부평구 십정동 379의 16번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건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천시 네. 부평구 십정동 379의 16번지요. 알겠습니다. 상가 건물과 관련한 향후 전망 물어보셨는데요. 이 질문 예. 조민기 전문가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그러면 거주도 이쪽 부평 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다른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지금 이거 상가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상가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상가 4개 지금 운영하고 잘 하고 있어요. 상가가 그러면 호실이 한 4개 정도로 지금 구분 상가로 돼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혹시 이게 좀 건물이 좀 오래됐죠? 예, 좀 됐어요. 좀 오래된 건물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향후에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궁금하시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주소지까지 좀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지도를 좀 잠깐 봤는데, 예. 일단 대부분 이제 이러한 상가 건물은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토지를 깔고 가는 이 건축물의 개념으로 보실 거냐, 아니면 이 건축물 안에 각각 호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구분상가라고 하는데 구분상가 개념의 상가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이 되는데 지금 주소지하고 총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컨셉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향후 전망이란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지금 현재 이 부평구 십정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대한 향후 전망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곁들여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지도를 좀 보게 되면 바로 앞에 그 동암역이라고 좀 지하철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있어요. 이 동네가 다른 우리 서울 시내권에 있는 역세권 기준의 그 정도로 많이 번화가 된 데는 아닌데, 위치상으로 지금 보기에는 상가 건물로 지금 돼 있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도로변 바로 앞쪽으로 해서 연결이 된 거로 봐서는 이 상가 건물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예. 두 번째로 제가 좀 봐드릴 것이 뭐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용도 지역이 되는데 보통 상가 건물은
아시겠지만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보통 일반적으로 지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거기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 편집도를 좀 이렇게 좀 지도에서 좀 보여드립니다만 바로 좀 약간 좀 연분홍 색깔 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업지역이고요. 당연히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지역은 아니고요.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맞은편, 바로 이 맞은편의 상업지역에 속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개념만 조금 더 지난다 그러면 충분히 뭐 상업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업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쪽 동네가 결과적으로 좀 많이 노후되어 있는 동네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보시는 이제 옆쪽으로 보게 되면 이 주택 재개발되는 쪽이 있고요. 또 위쪽으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물건 주변으로 반경 뭐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향후 전망은 밝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냥 그 시기까지 그대로 버티고 가실 거냐.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좀 노후화되어 있는 그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대로 운영하셔도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상가하고 주택하고 차이는 뭐냐. 상가는 뭐 장사만 잘 된다 그러면 건물이 좀 노후화돼도 충분히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건축물은 이제 제가 항상 활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활용이라는 개념을 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갖고 계신 이 상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을 노후화가 돼서 리모델링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아마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용적률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더 증축이라든가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안 그러면 아예 지금 현재 주변이 이제 주택 재개발로 해서 같이 맞물려지는 시기, 그 시기가 이제 3년 뒤, 5년 뒤 뭐 약간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3년 정도 기준으로 그때쯤 돼서 한번 다시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쪽으로 한번 보시는 활용 제한까지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물어보시는 그 요점, 전망은 상당히 좀 괜찮다. 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매도 쪽을 보셨다 그러면 절대 이거는 매도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 더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네. 거기 지금 뉴스데이 사업이라고 해서 5,600세대가 지금 바로 그 부근에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 뭐라 그래 여파로에서 앞으로 전망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전문가님 조금만 짧게 해주실까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부동산 이런 부분을 상담드릴 때 항상 부동산의 변수는 두 가지라고 딱 요약을 해드려요. 하나는 인구, 두 번째는 정책. 결과적으로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 특히 그런 입지는 무조건 가격적이다,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정책인데 정책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데 바로 이러한 뭐 주택 재개발이 됐던 뭐 아파트 도시화 계획이 됐던 이는 전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변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갖고 계신 노후화되어 있는 상가 건물 그대로 유지도 하지만 저는 좀 더 활용하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은요,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3년 뒤에 활용 전략도 이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위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그 효창 재개발 6구역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지금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괜찮은지 그 미래 가치랑 전망 같은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용산구 효창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현신 전문가가 고민 해결 좀 도와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죠? 지금 사는 데는 강서구 쪽에 있어요. 네, 그럼 오직 이쪽 이사는 안 오시고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네. 효창 6구역을 보시는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대에 그 옆에 3구역, 4구역하고 같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효창 6주택 재개발 요 부분이 있는데 효창공원 바로 옆부분 이 일대가 지금 6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6구역의 현재 상황은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연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 처분 인가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단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시공사가 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공사가 교체된다면 아무래도 좀 이러한 일정들의 진행이 조금은 딜레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시공사가 교체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투자에 어떤 그런 위험 요소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지도를 약간만 축소를 할게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효창공원 아래에 여기 효창공원 앞에 요 일대가 효창 4구역입니다. 요 4구역이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KCC 건설이 짓는 그 KCC 스위첸이라고 작년에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요. 전체 98가구만 모집하는데 무려 1,500명 이상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거의 한 16대 1 정도가 되어서 거의 1순위 마감이 완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효창 구역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좀 더 도움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이거 좀 키워볼게요. 여기 보시는 효창파크 푸르지오 요 부분이 효창 이제 그 재개발 3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2010년에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요 당시에 그 이 아파트에 그러니까 한 59.46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25평형 정도가 당시에는 한 4억 6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 아파트의 25평이 지금 거래되는 것이 6억 5천 이상의 거래되기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 2억이 넘게 많은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건너편에 여기 4구역 여기도 지금 15대 1로 그 경쟁률이 완전히 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하신 요쪽 공원 지나 요 일대가 지금 전체가 6구역이 되는데요. 이쪽도 지금 거의 아마 매물이 없다고들 할 겁니다. 거의 지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질문의 내용은 좀 투자 시기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투자 시기는 아직은 좋습니다. 물론 약간 먼저 들어왔다면 약간의 그 상승의 그 수익을 좀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아직도 앞으로 그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시기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일찍 진입을 했더라면 우리가 저 많은 차익을 노릴 수 있었겠지만요. 지금도 늦지는 않다. 좋은 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건 보시면서 또 고민이 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무료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2000-4890입니다. 1:1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지금 철산, 네. 네, 주공 10단지가 있는데, 네.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해야 이익인가, 한 3년 있다 네. 매매를 해야 이익인가, 이거 재건축이 곧 들어갈 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네, 광명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경기도, 네. 화성 그 이신도시 네. 4억 주고 한 몇 년 전에 샀어요. 네. 역전 바로 옆에. 근데 그걸 매도를 해야 하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예.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하신데요. 일단 철사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파시는 건가요? 지금 팔아야 할란가. 지금 예, 보유를 한 하고 3년 계신 있다 팔아요. 거군요. 네, 재건축이에요, 지금. 한 3년 네네네. 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철산동이랑 화성 이기 신도시 이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조민기 전문가가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뭐 광명시 쪽 하나, 그리고 지금 뭐 화성이에요? 동탄이에요? 이신도시. 동탄 예. 이기 신도시요? 예, 예. 그러면 동탄하,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거주를 하시는데 수도권 쪽에 지금 이제 투자 쪽으로 지금 해놓으신 부분인데. 예.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제 광명시 쪽 거를 이제 철산 주공 이 10단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보셨기 때문에 일단 네. 답변을 좀 드린다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셔도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철산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신청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 결과를 지금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타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굳이 매도를 하시라라는 얘기를 좀 안 드리고요. 네. 시점은 일단 관리 처분 인가 되기 바로 전 단계나 네. 아니면 이제 입주 분양을 받으시면 입주 후까지도 충분히 보셔도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본다라는 결론을 내드리고요. 네. 지금 저 동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예요? 자이 아파트요. 센트럴 자입니까? 네, 센트럴 자이요. 그러면 거기 바로 저 동탄역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역 앞에요. 그러면 일단 동탄 2기 센트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세요. 지금 일단 아마 그 두 가지 측면의 이 아파트들은 다행히 잘 일단 선택을 하셔서 이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은데 항상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살 때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네. 부동산은 이 투자 컨셉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자산관리 컨셉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항상 이 무한반복을 하는 있는데 네. 보통 사실 때는 오르막에 있을 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네. 파실 때는 꼭 내리막에 꼭 파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보통 분들은 이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질 못해요. 근데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때에는 오르막에 사시던 내리막에 사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파는 매도 타이밍만 오르막에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 철산 주공 10단지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분명히 재건축이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 단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한 20%에서 30% 채 아직 거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한 80% 정도 선까지 간 우리가 보통 사업 추진 경과라고 하는데 한 80% 정도 된 상태에서 매도 타이밍을 1차로 가는 거고요. 2차 개념은 실제 이제 그러면 아파트가 아예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보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2차 매도 타임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네. 동탄 2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탄 2기도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된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동탄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KTX 뭐 상당히 지금 뭐 그 역 자체도요 이 광역 역세권처럼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 전체를 보면 엄청 큽니다만 역세권에 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센트럴 자이도 지금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신다 그러면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결론을 그렇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광명 철산 거기 한 2년 있다 팔면 되겠어요? 지금 한 뭐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행 이제 신청이 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또 신청이 될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시간 자체 이런 걸 보면 보통 한 1년 내에 된다고는 하는데 기간을 보면 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내년 정도쯤에서 한번 1차 매도를 한번 검토는 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내년에요? 네네네. 내년의 시점을 좀 보시고 이 매도해도 될까라고 다시 궁금하시면 02-2000-4890으로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됩니다. 다시 드릴게요. 예, 네네네. 또 고민이 네, 되실 네. 건데 일단은 네.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네, 아유, 좀 고맙습니다. 네, 시장 네,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인데요. 끝번호 749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 5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 관심 두는 분들 참 많던데 차윤신 전문가 고민 해결 도와주실까요? 네.
요즘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노후에 대해서 그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한 어떤 각종 정책으로 내세운 금융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연금이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많은 가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주택연금에 대해서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그 부산에 5억 5천짜리 아파트 보유 중이신데 그거를 담보로 가입을 하신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가격에 있어서는 일단 자격은 됩니다. 근데 자격 요건이 좀 몇 가지가 좀 이렇게 뭐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제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60세만 넘으면은 그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양쪽 부부가 다 60이 넘었어야 됐는데, 요즘에 조금 완화를 시켜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이 넘으면은 일단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가 한 주택만 소유가 가능해야 됩니다. 한 주택만 소유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합산 가액이 9억 원 이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정리하자면, 주택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택 하나가 9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 여러 주택을 소유한다 한다면 그 합산 가액이 역시 9억 이하면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급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대 방식이라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대 방식에 이제 그게 조건이 부합하려면은 그 주택은 이제 1억 5천 이하여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라면은 그 주택을 반드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고 뭐 전세나 세를 주었다든지, 그렇다면은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집에 실제 거주하면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 가입하고자 하는 분이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입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 표현이나 행위 능력이 불가능하다면 그 주택은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은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격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주어지고, 더 많은 이제 그 참고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또 어떤 그런 예정 수령액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많은 정보를 활용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마다 연령대도 다르시고 또 거주하시는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가하시면 더 심층적으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1:1 무료 상담 여전히 받고 있는데요.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요. 이 밖에도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시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다른 주제의 강의와 1:1 심층 상담이 가능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선착순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TV 중계소로 돌아올게요.